네, 안녕하세요. 다빈치 코드 양준희 연구소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인 사용 가능한 판례 검색 엔진을 개발 중에 있고 약 10년 정도의 도메인 업력을 기반으로 엔진 개발의 핵심인 법률 언어 모델링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법률용어로 구성된 판례를 일반인 입장에서 검색한다고 가정할 때 검색어 자체를 모르는 문제와 함께 재판 특성상 여러 재판 키워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일 키워드 검색이 의미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일반인은 법률 용어를 모른다는 것과 대부분의 사건이 동시사건과 연속사건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를테면 협박, 공갈 이후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헤어진 애인 집에 몰래 들어가 이전 선물을 들고 나오다 애인 가족과 마주쳐 몸싸움이 벌어진 경우 등인데, 이런 검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회사 내부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과연 기획이 잘 되었나에서부터 연구 과정이 충분히 공감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유되고 연구원들 모두에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었나 등의 이슈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연구소 업무 특성상 보안 요소가 있고 외부 노출이 제한되다 보니 결국에 관라파고스 연구가 되지 않나를 고민하는 단계까지 생각이 진행됐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본 교육을 통해서 저희 내부 연구 과제를 외부 검증을 통해서 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생겼던 거가 직접적으로 진행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아이디어는 여러분의 연구 실패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기획 단계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구 초반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큰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셜 가치까지 포함되어 사실 연구원들 자체적으로는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었는데요. 그만큼 재판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준비한 것은 판례를 수집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이것부터가 매우 큰 장벽이었겠지만 저희 도메인 업력이 충분한 까닭에 판례 수집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일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반인 이해 가능한 판례 컨텐츠로 가공하는 영역도 데이터 설계 단계부터 최종 DB 확정까지 그리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다른 AI 기업들이 시도조차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게 연구 속도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까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판례 DB가 어느 정도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DB가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면서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검색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기획에서는 일반 이해 가능한 판례 컨텐츠가 만들어진 만큼 검색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재판 키워드를 분류별로 나열하여서 유저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은 검색 이슈도 단번에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었는데 실상 여기까지 와보니까 전혀 의미 없는 작업이었던 셈이었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판례 콘텐츠 DB 역시 근본적으로는 다차원 재판 키워드 검색에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보안적으로 제시된 재판 키워드 나열이 그 분류 체계가 너무 많아서 일반 입장에서 재판 키워드 찾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그제서야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 베타 테스트까지는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컨택 센터로 취합된 문의의 대부분이 자신의 사건을 유저들이 설명해서 재판 키워드를 찾아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예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저희들한테 찾아서 링크를 보내달라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판례 콘텐츠 자체가 DB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절반의 완성이라는 시점에 도달하게 됐었고요. 어쩔 수 없이 검색 모델링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진 내부에서는 당연히 판례가 문제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에 자책감 비슷한 기류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가 완성되었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동기부여가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구 인력 이탈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연구 인력 이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력으로 다시 여러 달의 기획 끝에 사건의 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에서 법률 용어하고 그리고 재판 키워드를 추출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델에 기존 DB를 연동해야만 엔진이 완성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연구 시작 한 5년 만에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이 된 거였는데요. 물론 반대로 처음부터 이 부분으로 시작했어도, 그러니까 판례 DB 수집하고 가공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전혀 낭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위안이 좀 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숙제가 이제 사건 질문 데이터를 이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고, 전체 재판 키워드를 우선순위로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판례는 어차피 최종 정제된 형태로 법원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정제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건 질문 자체는 유저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기에 정제까지는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건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책으로 사건 질문 데이터 수집에 있어 최대 비용을 줄여보고자 선택된 데이터가 포털에 있는 지식인 질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조금 경쟁업체에 있는 그 법률회사 로톡의 질의된 내용들을 가져오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걸 저희가 어렵게 수집이 끝나고 정제 과정에서 변수가 막 불거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제 작업을 수작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 정제하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가 아니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저희 엔진은 사람이 컴퓨터에 물어보는 것이라 목적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니 확실히 데이터 패턴이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하기 싫지만 약 6개월 동안 시간이 허비게 됐고, 낭비된 비용도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그 데이터 수집과 정제 작업은 대책이 없어서 일단 중단을 시켰고요. 사람이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데이터를 찾아야만 했는데, 정작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국내에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좌절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남은 게 사람을 통해 데이터만 수집하면 되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하게 된 거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신을 저희가 다시 한번 추스리고, 재판 키워드 중에서 세부 키워드 일단 정하고, 컴퓨터에게 물어본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해보라는 것으로 저희가 설문 폼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를 모아서 그 부실 데이터하고 중복 데이터를 걸러서 저희 주니어 변호사들한테 전달한 후에 법률 용어하고 재판 키워드를 추출하라고 작업을 지시를 했고, 그렇게 추출된 학습 데이터가 저희가 AI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걸로 기반으로 저희가 모델을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참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행된 프로세스라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작업 도중 생기는 변수 발생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이게 시범 케이스로 전체 재판 키워드 중에서 폭력과 절도를 설정하여서 온오프라인 설문도 진행했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증했었다는 것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 키워드 설정하고 설문을 저희가 직접 해봐서 수집을 지금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시범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 수집 설계가 완성 단계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엔진 구현의 비용 대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구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판 키워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판 키워드를 우선 선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순위로 지목된 재판 키워드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는 수집 프로세스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가 외부 검증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구축에 있어서 일반인에 해당하는 외부인의 이해하고 지지가 없었다면은 그 작업이 사실 매우 힘든 작업이 되고 말거든요. 여러 사람의 검증으로 이런 부분들이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된 듯하고 사실 이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타 분야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교류가 향후 비즈니스의 다양한 부분으로 퍼포먼스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기회가 되는 대로 접근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의 의견 청취를 서로 듣고 말하면서 전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통찰의 안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저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데이터로 일하는 것은 모두 객관화, 그러니까 객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만의 연구나 혼자만의 아이디어로는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성인지 또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게 객관화가 되면은 비로소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